네, 드디어 신생아 특례대출 세부 요건이 확정됐습니다. 1월 29일, 바로 오늘부터 접수 신청이 가능한데요. 관련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두 가지 대출 상품으로 나눠집니다. 네, 주택구입용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용인 전세자금대출인데요. 각 대출의 상품명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이라고 합니다. 네, 대출명에서 알 수 있듯이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을 기반으로 한 대출 상품임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금리, 소득 요건과 같은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요건과 동일합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과 기존에 올려드린 디딤돌 대출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관련 내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존 대출 관련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 수 있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출 가능 대상자 요건입니다. 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야 하고요. 이때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여야 하고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니까 유의하셔야 하고요. 다음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만 적용하는 특별 요건인데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여야 합니다. 이때 출생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기준인데요. 이때 임신한 태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입양아의 경우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기준인데요. 단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양아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했고 동시에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마도 입양아 제도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도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중복 대출이 금지되는데요. 첫 번째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에는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합니다. 단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행일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쉽게 말해서 세대원 중에서 주택도시기금 주담대를 이용 중이신 분이 있으면 상환한 후에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때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당일 상환 조건으로 신청 가능하다는 거네요. 두 번째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결혼 예정 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포함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된 부모에 대해서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서 신생아 한 명에 대해서 한 번만 특례 대출이 가능하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1주택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했죠. 네, 그런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환 대출 신청 시기는 제한이 없는데요. 단 대환하고자 하는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임과 동시에 주택 구입 자금 용도일 경우에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기는 하지만 생활안정자금과 같은 주택 구입용이 아닐 경우는 대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는 신규 대출로 인정해주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과 관계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내에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대환 대출은 일반적으로 기존 대출 채무자와 동일한 사람일 경우에 가능한데요. 특례 대출의 경우에는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주담대를 남편 명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신생아 특례 대출은 남편이 아닌 아내 명의로 실행하여 대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 중 하나인데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혼인신고 했을 경우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봤는데요. 해당 내용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일단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 부부 합산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의 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인데요. 일반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인신고를 했든 안 했든 아빠가 누구인지 엄마가 누구인지 신고를 하죠. 그래서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면 거의 대부분은 아빠와 엄마가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웬만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빠, 엄마 합산소득을 보셔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소득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출생신고를 할 때 아빠와 엄마 중에 한 명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나중에 인지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인지신고를 할 경우에 불이익이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생아 특례대출 받으실 분은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재되어 있는 부모 합산 소득 기준 인정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 가액 요건인데요. 2024년 기준으로 자산평가액이 부부 합산 4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주택 면적 요건입니다. 기존 디딤돌 대출과 동일하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요.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출 한도인데요. 아래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됩니다. 최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5억 원이고요. LTV는 70% 이하인데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DTI는 60% 이내이고요.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출 금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는 특례금리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특례금리는 기본 5년간 적용하고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5년 연장,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및 대출 이용 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른데요. 최저 1.6%에서 최대 3.3%까지 가능합니다. 본인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특례기간 5년, 10년, 15년이 종료되면 금리가 변경됩니다. 연소득 8,500만 원 기준으로 변경되는 금리가 다른데요.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0.55% 가산해서 2.15에서 3.2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연소득 8,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예금은행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중에서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우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대금리는 아래와 같이 출산자녀, 기존자녀, 청약저축, 그리고 기타로 분류하여 정리해봤는데요. 해당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하고 앞서 말씀드린 특례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산했을 때 금리 하한선은 1.2%라고 합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서 최하로 가능한 금리는 1.2%가 되겠네요. 그럼 우대금리 항목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출산자녀입니다. 출산자녀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인데요. 이때 쌍둥이도 포함됩니다. 출산자녀 1명당 0.2% 우대받을 수 있고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에는 금리 우대 조건을 변경해서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존 자녀입니다. 기존 자녀는 대출 접수일 기준으로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를 의미하는데요. 기존 자녀 1명당 0.1% 우대받을 수 있고 출산 자녀 우대 금리와는 다르게 대출 기간 중에 금리 우대 조건 변경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약저축 통장에 대한 우대 금리도 있는데요. 5년, 10년, 15년 이상 유지한 경우에 각각 차례대로 0.3, 0.4, 0.5%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분양주택은 0.1%, 전자계약 매매를 한 경우에도 0.1% 우대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실거주 의무 제도입니다. 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 하셔야 하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 및 실거주 유지를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수리,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과 같은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전입일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과 같은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적용 유예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만 있는 특별 요건인데요. 입양 상태 유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대출을 받은 차주가 지켜야 하는 요건인데요.
해당 차주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1년 이상 입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입양아를 이용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만든 요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조금만 힘내주세요. 다음은 대출 신청 시기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대출 신청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대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 시기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인데요.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신생아 특례대출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방문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하고 싶으신 분은 기금이 등등 이용하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과 관련된 세부 요건을 알아봤는데요. 네, 바로 오늘 1월 29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 준비 중이신 분은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신생아 특례 대출 혜택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